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IT,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분야에서 점점 쇠퇴하며 점유율 0%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분야에서 이러한 격차를 보여주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5G 장비 수주 가능성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캐나다 정부가 5G 장비 부분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정부는 자국 이통사에 화웨이, ZTE의 5G 제품 신규 이용을 금지하고 현재 사용 중인 기기의 경우 2024년까지 사용을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심각한 안보 우려를 꼽았는데, 이 때문에 5G는 물론 4G 부분에서도 중국 통신기업 제품을 퇴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캐나다로부터 초대형 5G 장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캐나다 주요 이동통신사 텔러스가 캐나다 전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에 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텔러스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텔러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올해까지 3.5GHz 대역을 도입하고 5G 단독 모드 네트워크를 도입하는 등 통신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5G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텔러스와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삼성의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장젠준 화웨이 부사장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중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장젠준 화웨이 부사장은 화웨이는 2017년부터 6G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한국은 5G 기술 분야의 선도 국가인 만큼 6G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도 여기에 협력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또 그는 6G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며 5G 특화망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B2B 비즈니스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5G 비즈니스가 상당히 발전했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성과가 눈에 띈다며 이를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접목해 디지털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많이도 펼친 것 같은데요. 화웨이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으로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르고 있는 데다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한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린 화웨이는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실 화웨이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다고 밝힌 6G도 따지고 보면 삼성이 훨씬 앞선 기술을 보유하며 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6G 주파수 백서를 공개하고 6G 실현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화웨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며 따돌리는 중인데요. 실제로 화웨이는 삼성이 독주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폴더블폰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점유율 0%를 기록하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웨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점유율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다음 달 유럽 시장에 폴더블폰 메이트 XS2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메이트 XS2는 화웨이 폴더블폰 라인업인 메이트 X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출고가는 1999유로, 우리 돈으로 약 270만원에 달합니다. 전작인 메이트 XS에 비해 60만원 정도 저렴해졌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대인데요. 화웨이가 내세우는 이번 제품의 장점으로는 화면이 크고 가볍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화웨이가 심기일전으로 유럽 시장에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삼성이 텃밭인 이곳에서 성공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전작에 비해 출고가를 낮췄지만 270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3의 209만원과 비교해도 60만원 정도 비싸지만 여기에 따르는 메리트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화웨이 폰은 미국의 규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할 수가 없고 자체 운영체제인 하모니 OS가 탑재되는 데다 5G가 아닌 LTE 모델이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더욱이 유럽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워낙 견고해 화웨이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아직도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부사장은 화웨이의 작년 매출 하락의 큰 요인은 스마트폰 부분이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스마트폰 사업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IT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했던 화웨이의 작년 시장 점유율은 애플 22%, 비보 20%, 오포 18%에 밀려 이번에 8%에 그쳤습니다.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까먹을 예정이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TV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2배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올해 세계 TV 시장 절반을 한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33% 점유율로 1위를, 판매량 기준으로도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삼성은 16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에도 이 같은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올레드 TV 역대 최대 출하량을 앞세운 LG전자가 점유율 18%를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LG전자를 합친 점유율은 51%에 달하는 등 올해 1분기에 팔린 TV 2대 중 1대는 한국 제품인 셈입니다. 반면 중국 제품들은 저가 공세로 많이 판다고 했지만 점유율 26%에 그쳐 한국과 격차가 2배에 달하며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도체 분야 역시 한국과 중국의 간극은 매우 큽니다. 앞서 중국은 반도체 강국을 꿈꾸며 반도체 굴기의 대표 기업을 대거 양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에 나섰지만 모두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꼽혀오던 칭화윤희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못 이겨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국유화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몰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제 중국에게 남은 건 반도체 제조업체 SMIC뿐인데 최근 상하이 봉쇄로 인해 이마저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SMIC는 대규모 봉쇄로 인해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가 심각하게 급감했다며 이 때문에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에 탑재하는 칩 주문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SMIC의 일부 고객사는 제품 재고를 5개월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SMIC의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인 상하이는 아직도 봉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SMIC의 가오윤강 회장은 2분기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더욱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부각하며 한국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반면 중국과는 철저히 벽을 두려하는 액션을 취해 중국 반도체 몰락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세계 첨단 공급망을 강화하는 중으로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봉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은 향후 5년간 총 450조 원을 투자하는 역대급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딩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까지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대규모 국내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산업 역량은 이제 넘사벽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대기업 4곳이 동시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규모가 한 해 예산에 맞먹는 600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우선 삼성의 경우 국내 투자액만 360조 원에 달하는 등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바이오 산업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단행한다 밝혔는데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13조 원 투자에 이어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차세대 전기차, 로보틱스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주요 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모두 합치면 전체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민간 투자 효과로 인해 중국과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중국 기업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암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승부수가 다시 한번 펼쳐지며 투자 계획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의 행보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